시골분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 후후. 사돈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던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간다며 황급히 자리를 뜬 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그 찰나를 김민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상견례. 메뉴판을 보며 놀란 건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직접 기획했던 그 시그니처 메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을 앞둔 평범한 어머니로 왔지만 한때 이 호텔의 전설이었던 총괄 매니저의 기억은 메뉴판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금요일 저녁, 김민서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들 준혁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서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 옷은 너무 수수한가? 그렇다고 이건 너무 튀는 것 같고. 51살의 나이에도 민서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화려함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에 이런 자리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옷장 속 옷들은 대부분 수수하고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류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편하신 거 입으세요. 수진이네 부모님도 편한 분들이래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28배 아들 준혁. 민서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민서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약혼녀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 속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세련된 옷차림의 중년 부부. 그들의 표정에서 풍기는 여유로움이 민서를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서의 현재는 소박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호텔업계에서 촉망받던 화려한 경력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금은 동네 주택가 골목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 민선의 작은 부엌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장소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래요. 거기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기로 했대요. 민서의 손이 옷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강남에 있는 그 호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부모님이 거기 단골이래요. 되게 좋은 데래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15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곳은 그녀가 청춘을 바쳤던 곳이었습니다. 최연소 총괄 매니저로서 그 호텔의 모든 서비스를 진두지휘했던 곳. 그녀의 이름이 업계의 전설로 회자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만날 사돈에 대한 생각, 아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떠나온 세계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뒤섞여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케이스. 그 안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총괄 매니저 김민서라고 인쇄된 명함이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6의 나이에 총괄 매니저가 되었을 때의 뿌듯함, 해외 유명 호텔들에서 날아온 스카우트 제안들, 업계 최고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의 자신. 하지만 모든 것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민서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그 결정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호텔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자신의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은 맑게 겠습니다. 어젯밤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가을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민서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결국 가장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차림.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브라우, 립스틱. 최소한의 화장이었지만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와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우리 출발할까요? 민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첫 만남, 서로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자리.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는 수진이네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되게 따뜻하신 분들이라고 수진이가 그러던데요. 특히 어머니가 수진이를 정말 아끼신대요. 민서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분들이시겠지. 수진이도 착하고 예쁘던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잖아요. 민서는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듬직하게 자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주말 아침의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민서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 거리를 매일 출근하며 달렸던 그 시절, 야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자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서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는 차에서 내리며 호텔 외관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이 건물. 외벽은 새로운 유리와 대리석으로 교체되었고 조명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앞 분수대의 위치, 대리석 계단의 각도, 회전문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향수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건물이 참 웅장하구나. 두 사람은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샹들리에는 예전보다 더 화려해졌고 로비 라운지는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천장의 프레스코아는 새롭게 복원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위치, 엘리베이터 홀의 구조, 라운지의 배치, 모든 것이 민서가 직접 설계하고 결정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이 로비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햇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지, 어느 자리가 가장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지, 어느 소파가 가장 편안한지. 민서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15년 전 이곳을 마지막으로 나설 때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표를 냈던 그날. 직원들도 상사도 후배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수진이네 가족 오셨네요. 민서는 준혁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로비 중앙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 박정희는 명품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맞춤 양복 차림이었고 구찌 로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명품 쇼핑백 서너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프라다.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부였습니다. 민서와 준혁이가 다가가자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25의 수진은 밝고 순수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양가 부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 박정희가 천천히 일어서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평가의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정희라고 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가 조금 일찍 왔어요. 민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정희의 손은 부드럽고 매끈했습니다. 손톱에는 최근 받은 듯한 프렌치 네일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서의 손은 카페일을 하느라 약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악수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우리는 근처에 살아서 차로 10분이면 오는데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박정희가 민서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서의 블라우스 상표부터 바지,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스캔하듯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한, 아니 우월감을 느낀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 오늘 식사 장소가 여기 호텔 레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혹시 이런 데 자주 오세요? 아, 물론 바쁘셔서 잘 못 오시겠지만요. 그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가볍게 들렸지만 민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자주는 못 와봤네요. 박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민서는 미묘한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뉘앙스가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단골이거든요. 남편이 이 근처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이랑 자주 와요. 음식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하고 특히 12층 프렌치 레스토랑은 정말 예술이에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호텔 VIP 회원이라 좋은 혜택도 많이 받고 있어요. 박정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예약 시간 다 됐지? 올라갈까? 다섯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전 매일같이 걸었던 이 복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호텔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다녔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하자 박정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다섯 사람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어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다섯 사람의 모습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외모를 거울로 확인하며 머리를 매만졌고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준혁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민서는 층수 표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단순한 은반지 하나. 15년 전 이곳에서 일할 때는 매니큐어를 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카페요? 요즘 카페 장사 힘들다던데. 경쟁도 워낙 심하고. 어디에 하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작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규모는 작으시겠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12층에서 열렸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라 리미에르의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금색 간판과 함께 흰 장미로 장식된 입구. 민서의 가슴이 또 한 번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기획하고 오픈했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5년 전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를 초빙해서 만든 이 레스토랑.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서비스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직접 감독했던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완벽했고 와인 글라스들은 샹들리에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레스토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의 색상, 커튼의 재질, 테이블 간의 간격.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 그녀의 콘셉트를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지배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희님 파티이시죠? 예약 확인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단골이라 직원들이 다 알아요. 직원이 안내한 테이블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가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뷰였습니다. 박정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뷰가 정말 좋네요. 우리가 이 호텔 단골이라 좋은 자리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잘 챙겨주시네. 5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원형이었고 흰 린넨 테이블보가 깔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식기들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냅킨은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의 메뉴판. 민서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그니처 코스 마이너스 총괄 매니저 김민서의 시즌 추천 메뉴. 그 아래로 그녀가 15년 전 직접 기획했던 메뉴 구성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봄의 서정 코스 마이너스 셰프스 스프링 포어트리. 여름의 열정 코스 마이너스 서머 패션. 가을의 낭만 코스 마이너스 오텀 로맨스. 겨울의 우아 코스 마이너스 윈터 엘러건스. 각 코스마다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설명 문구가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선택했던 와인 페어링 추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민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메뉴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메뉴판에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녀의 이름이 남아있는 걸까요? 박정희가 민서의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메뉴판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가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 가격 보고 놀라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거든요. 코스 요리가 1인당 25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오늘은 저희가 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우리한테는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식사비예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서는 가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메뉴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랍스터 비스크 마이너스 브르타뉴산 랍스터, 콘약, 사워크림, 푸아그라 포아레 마이너스 프랑스산 푸아그라, 무화과 컴포트, 발사믹 리덕션, 트러플 리조또 마이너스 알바산 화이트 트러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안심 스테이크 위드 푸아그라 마이너스 한우 안심, 푸아그라, 트러플 소스. 모든 메뉴가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뉴 설명 문구까지도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브르타뉴산, 무화과 컴포트, 발사믹 리덕션.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그녀가 선택했었습니다. 민서는 메뉴판을 넘기며 각 요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 15년 전 그녀가 셰프와 함께 수없이 회의하고 시식하며 완성했던 바로 그 요리들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수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소처럼 시그니처 코스로 할까요? 여기 시그니처 코스가 정말 환상이거든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단골 메뉴죠. 민서 씨도 그걸로 하시죠? 여기 시그니처가 제일 맛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시그니처 코스로 할게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젊은 웨이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박정희가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시그니처 코스로 5명이요. 와인은 평소처럼 샤블리로 주세요. 그리고 식전빵은 따뜻한 걸로 부탁해요. 웨이터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에피타이저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가자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상견례의 호스트이고 민서는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카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됐네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꽤 오래 하셨네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했었습니다. 박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 호텔이요? 어느 호텔에서요? 혹시 여기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잠깐 일했었어요. 박정희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그럼 동문이네요? 어떤 일 하셨어요? 하우스키핑?
아니면 프론트? 민서가 말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쪽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결국 그만두고 카페를 하신 거네요? 호텔 일이 힘드셨나 봐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때 호텔업계에서 일할 뻔했대요. 근데 다행히 무역업으로 방향을 틀었죠. 호텔은 워낙 야근도 많고 힘들잖아요. 수진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았지만 박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카페 하시면서 시간은 자유로우시겠어요. 저는 시간이 자유로워서 남편 출장 따라다니면서 해외여행도 자주 가요. 작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한 달 동안 있다 왔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샤블리 화이트 와인. 웨이터는 박정희에게 시음을 권했고 박정희는 능숙하게 와인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따라주세요. 웨이터가 5사람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잔에 와인이 따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이 레스토랑의 와인 리스트를 직접 구성했었습니다. 소믈리에와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의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며 직접 시음하고 선택했던 와인들이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훈제 연어와 캐비어, 그리고 작은 블린이 위에 올려진 사워크림. 민서는 그 요리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개발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아이들의 앞날과 우리 두 집안의 인연을 위해서 5사람은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와인 글라스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복잡한 심경을 삼켰습니다. 박정희가 에피타이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은 정말 예술이에요. 맛도 맛이지만 플레이팅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주 오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와도 다들 감탄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활을 과시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유럽 쪽 무역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서너 번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가요. 거기서 먹는 요리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한국 프렌치 레스토랑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 본토의 맛과는 좀 차이가 있죠.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작년 파리에서 먹었던 그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 기억나요? 거기는 정말 환상이었어요. 가격도 여기보다 2배는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박정희가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해외여행 자주 가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카페 운영하시면 시간 내기 힘드시겠네요. 저는 시간이 자유로워서 남편 출장 따라가서 쇼핑도 하고 미술관도 다니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조리된 한우 안심 위에 푸아그라가 올려져 있고
트러플 소스가 예술적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는 색색의 채소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요리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미뉴에트 드 부프 아벡 푸아그라 에 트리프. 15년 전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 피에르 듀퐁과 함께 수없이 시식하고 수정하며 완성했던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선택하는 것부터 푸아그라의 조리 온도와 시간, 트러플 소스의 농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박정희가 한 입 먹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 집 메인 요리는 환상이에요. 정말 녹아요, 녹아. 이게 바로 전설적인 총괄 매니저가 만든 메뉴라던데 그 사람이 15년 전에 여기서 일했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민서의 포크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민서인가? 어머, 민서 씨랑 이름이 똑같네요. 동명이인이시네. 근데 그 사람은 호텔업계의 전설이었대요. 최연소 총괄 매니저로 이 호텔을 서울 최고급으로 만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 왜 그만뒀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 나도 들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해외 유명 호텔들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다던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완전히 증발했대요. 박정희가 민서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명이인이시네요? 혹시 호텔업계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아, 아까 말씀하셨나?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일했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 전설의 김민서는 완전 엘리트 코스였대요. 해외 호텔 경영 석사에 특급 호텔 경력까지 26에 이미 총괄 매니저였다니까요.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아마 다른 큰 호텔에서 CEO나 임원으로 계시겠죠. 아니면 해외에서 일하시거나.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이렇게 타인의 입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것이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메뉴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쓰인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보통 호텔들은 메뉴를 자주 바꾸는데 여기는 그 사람 메뉴가 워낙 완벽해서 바꿀 필요가 없대요. 잠시 후 박정희가 메뉴판을 다시 펼쳐보더니 민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정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민서 씨가 메뉴판 보고 놀라시는 것 같던데 가격 때문에 그러신 거 맞죠?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정희가 손을 흔들며 웃으면서 민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이해해요. 시골분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 후후.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골분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 그 말은 민서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우월감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매우 무례한 말을 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한테. 하지만 민서가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그리고 박정희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곳에 자주 오지 못하네요. 박정희는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처럼.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수진 아버지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서 씨.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른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디저트도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마카롱이랑 크렘 브릴레가 정말 일품이에요. 준혁이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박정희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관대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잖아. 민서 씨도 이해하시잖아. 그렇죠, 민서 씨? 민서는 잠시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어떤 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준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우리 엄마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시? 아니에요, 준혁 씨.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오히려 내가 배려하는 거잖아요. 부담 갖지 말라고. 수진 아버지가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자, 음식 식기 전에 먹어요.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준혁이는 포크를 내려놓았고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만이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자. 그는 레스토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민서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호텔 지배인 최영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준은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테이블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레스토랑을 순회하며 VIP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민서의 테이블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민서를 발견한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최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선배님,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녀 밑에서 일했던 26살의 신임 매니저였던 그 청년이 이제는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다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선배님이시네요.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15년? 아니 더 됐나요? 박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 최영준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준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가 다 찾아다녔잖아요.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준아, 오래간만이구나. 지배인까지 올랐네. 축하해.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선배님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박정희는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손님들이시고요. 혹시 선배님 지인분들?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들 상견례 자리야. 준혁이 결혼하게 됐어. 최영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준혁이가 장가가는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3살이었는데 벌써 그렇게 컸어요? 그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 사무실에서 몇 번 봤었는데.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 네. 어렴풋이 기억나요. 최영준이 박정희를 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호텔 지배인 최영준입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박정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민서 선배님의 사돈 어르신이시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선배님은 저희 호텔의 전설이십니다. 아니, 호텔업계 전체의 전설이시죠. 박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설이라고요? 그럼 혹시 최영준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메뉴판에 있는 김민서 총괄 매니저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15년 전 이 호텔을 서울 최고의 특급 호텔로 만드신 분이죠. 26의 나이에 최연소 총괄 매니저가 되셨고 이 레스토랑을 직접 기획하고 오픈하셨어요. 박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업계의 전설이에요. 해외 유명 호텔들, 리츠칼튼, 포시즌스, 만다린 오리엔탈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었죠. 지금도 호텔 경영학과에서 선배님을 케이스 스터디로 다룰 정도예요. 후배들한테 롤모델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박정희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급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면서 황급히 레스토랑 문을 나갔습니다. 수진 아버지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저도 잠깐 아내를 좀. 그는 아내를 따라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테이블에는 민서, 준혁, 수진 그리고 최영준만 남았습니다. 최영준은 빈자리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와 박정희의 급작스러운 퇴장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실례를 한 것 같네요. 분위기가 좀. 민서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을 봐서 좋아.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정말 죄송해요. 민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괜찮아. 준혁이가 민서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최영준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에서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말 오래간만이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상견례 자리니까 다음에 하자. 대신 영준아,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선배님. 민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줘.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사돈 어르신도 나쁜 분은 아니실 거야. 그냥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최영준은 민서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선배의 배려심과 품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선배님다우세요. 15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변했어. 다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때 준혁이가 어렸고 선택을 해야 했지. 일과 아들 중에서. 최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는 없어.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떠나신 후에
호텔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세요? 다들 방향을 잃은 것처럼 헤맸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남겨놓으신 시스템과 매뉴얼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잘 지켜준 거야. 고마워.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선배님 메뉴와 시스템을 바꾸자는 제안이 여러 번 있었어요. 새 경영진이 들어오면서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선배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선배님의 것은 완벽했으니까요. 민서는 잠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메뉴판에 선배님 이름을 계속 남겨둔 것도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선배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요. 언젠가 선배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영준아. 지금 내 자리는 다른 곳이니까.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언제나 이 호텔의 일부예요. 선배님이 만든 것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준혁이가 최영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최영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전설이셨어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모든 선배들이 김민서 선배님 이야기를 했어요. 호텔 경영의 교과서 같은 분이셨죠. 수진이가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민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 엄마도 나를 몰랐던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거지. 그때 박정희와 수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정희는 테이블로 돌아와 민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희는 허리를 숙인 채 한참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무례했어요. 몰라 뵙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민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배님이 누구시든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시골분이라 이런데 처음 오시죠라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아버지도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송구합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괜찮아요. 앉으세요. 음식 다 식어가요. 하지만 박정희는 쉽게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겉모습만 보고 경제적 수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민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앉으세요. 우리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박정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영주는 조용히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최영주는 명함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준아. 잘 지내고.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건강하세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최영준이 떠나고 다시 5사람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저도 부모니까 압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한 말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요. 박정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선배님 자리였다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좋거든요. 수진이가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혁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시고 카페를 시작하신 건가요?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한창 제 커리어가 정점에 있을 때였어요. 해외 호텔들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석 달간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이 13살이었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일을 하면서 아들을 혼자 두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아들 곁에 있거나.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표를 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아들이 저를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어머니마저 없게 만들 순 없었어요. 박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민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화려했던 일상에서 갑자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어머니?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아들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옆에 있어주고 아들이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저한테는 어떤 직책이나 명예보다 소중했어요. 준혁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서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박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겉모습, 명품, 돈,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허세를 부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남편 사업도 요즘 힘들고, 그런데 괜히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호텔 VIP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좋은 인상 주려고 무리해서 예약한 거예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사실 할부로 산 거예요. 체면 때문에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부모니까. 하지만 진짜 좋은 집안은 돈이 많은 집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집이에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오늘 선배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품위는 과거의 영광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은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품이에요. 수진이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준혁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산 마카롱과 크렘 브릴레, 그리고 계절 과일 타르트.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음에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선배님께 제대로 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집에서 정성껏 준비할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카페로 오세요. 제가 직접 만든 빵이랑 커피 대접할게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꼭 갈게요. 선배님 카페 어디에 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성장할 기회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박정희가 계산서를 집으려고 했지만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박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누가요?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지시로 오늘 식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민서 선배님께서 계신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정희는 더욱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원래 저희가 대접한다고 민서가 말했습니다. 영준이 고마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받으시죠. 다음에 제 카페 오시면 그때 커피값 받을게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섯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정희는 계속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신 거.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거든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어요. 제 선택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저한테는 맞는 선택이었을 뿐이죠. 호텔 로비에 도착한 다섯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긴장감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다음 주에 카페로 찾아가도 될까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해요. 박정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 될 사람들 아니에요? 편하게 지내요. 박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수진이와 준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수진이가 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야. 두 집안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과장하시네요. 그냥 평범한 상견례였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뭐가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 되었네요. 두 집안은 따뜻하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정희는 민서를 꼭 안았고 민서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박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돈 어르신 좋아요. 솔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두 집안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저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소대로 행동한 거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멋진 거잖아요. 엄마는 언제나 당당하고 품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민서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야. 중요한 건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지금의 행복이잖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키우셨잖아요. 미안해요, 엄마. 민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너는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때 그녀도 저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옛날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 젊고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준혁이를 안고 있는 사진. 민서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영광보다 사랑을 선택했고, 성공보다 가족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어. 며칠 후, 박정희가 정말로 민서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왔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박정희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 했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세요. 호텔 때처럼 여기도 완벽하게 만드셨네요. 민서는 박정희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갓 구운 크루아상을 가져왔습니다. 박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웬만한 카페보다 훨씬 나은데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허세와 불안에 대해, 민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 일을 했었어요. 은행원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명품에 집착하고 남편 돈에 의존하고 제가 가진 게 그것뿐인 것 같아서요. 민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호텔을 그만두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만든 거죠. 호텔에서 배운 것들을 카페에 적용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요. 민서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제가 카페 시작한 것도 38이었어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건 없어요. 다만 조언 하나 드릴게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속도로 가세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할게요, 선배님.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와 우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준혁이와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양가의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따뜻한 마음을, 허세 대신 진실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서는 호텔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준이 다가왔습니다.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준아. 와줘서.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요. 선배님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곳이 그리웠어. 하지만 내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야.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라. 완벽함은 디테일에 있다. 진정성이 최고의 서비스다. 이 모든 것들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잘 지켜주고 있어서 고마워. 이 호텔이 여전히 최고인 건 너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최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컨설턴트로라도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 호텔의 문은 항상 선배님께 열려 있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준아.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행복해. 작은 카페지만 거기서 손님들을 만나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게 좋아. 그게 지금의 나한테는 맞아.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어디에 계시든 항상 최고예요. 그게 호텔이든 카페든요. 민서는 정원에서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박정희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편해진 사돈과의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민서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진짜 품위는 화려한 이력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에 있음을.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민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빛났지만 그녀의 현재는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민서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했어. 너는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수진이가 다가와 민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존경해요. 민서가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답게 살면 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 박정희도 다가왔습니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우리 두 집안이 가족이 되다니.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네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저 결정했어요. 다시 공부하기로요. 제과제빵 배워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보려고요. 민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에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선배님도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박정희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선배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과장하시네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이 깊어가며 결혼식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는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총괄 매니저에서 작은 카페 주인으로.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것을 얻는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느린 것이 더 빠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잘 살았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웠어요. 당신 목까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결혼했다. 내 선택은 옳았다. 호텔 총괄 매니저의 영광보다 아들 곁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값졌다. 그 시간들이 오늘 이 행복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사랑, 가족, 그리고 진실된 삶. 오늘 상견례에서 겪은 일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박정희 사돈 어르신은 이제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작은 카페 주인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로서. 이게 내 인생이고 나는 이 인생을 사랑한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높은 직책이 아니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진실되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구워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